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7일 오전 3시 새벽입니다. 어제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린 공화당 상원 의원 후보 지지 군중대회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선동적인 연설을 했는데, 거기 나온 공화당 지지자들은 놀랍게도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하루에 코로나로 2,000명 내지 3,000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9.11 테러로 약 2,900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매일 9.11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28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그런 위험한 연설을 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더구나 그 연설 내용이 뭐냐면은 상원 후보, 공화당 상원 후보 두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뒷전이고 근거 없는 선거 부정 음모론만 쏟아냈습니다. 얼토당토 않아가지고 언론이 요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다가 이것은 거짓 주장이다 하는 걸 붙입니다. 완전히 공식적으로 트럼프를 거짓말쟁이로 봅니다. 허풍쟁이가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허풍쟁이는 좀 과장하는 사람인데, 트럼프는 자기가 이 투표, 개표 기계의 조작으로 이길 것인데 졌다고 합니다. 졌다고. 그런데 전국 득표에서 700만 표의 차이로 진 겁니다. 700만 표. 어마어마한 표차죠. 선거인단 수에서는 306대 232, 이제 선거인단을 선택을 하는 각 주의 인정 과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이미 인정 주의 합산에 의해서 바이든이 270표를 넘김으로써 이미 당선이 확정된 겁니다. 사실은 조직 행위로서 12월 14일의 선거인단 투표가 있습니다만 이미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선거 부정 음모론을 펼치면서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공화당은 이 역작용이 나가지고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선거관리 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해가지고 투표장에 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조지아주 상원 의석 2개가 날아가고 2개가 민주당으로 가고, 그러다면 상원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상원에서 지금 다수당은 공화당인데 조지아주에서 한 석만 차지해도 다수당이 되는데 2석을 다 놓칠 경우에는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하원까지 장악하고 있으니까 백악관, 상원, 하원을 완전히 민주당 일색으로 된다. 이런 위기감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대통령을 내놓아가지고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 부정선거를 주장하니까 열렬 지지자들이 지금 트럼프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벌써 약 2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결국 돈벌이입니다. 돈벌이를 위한 음모론. 모든 음모론의 종착점은 거의 대부분이 돈입니다. 돈. 한국에서 지금 일부 유튜버가 황당무계하고 혹세무민하는 기사를 써가지고 접속자 수를 높여가지고 광고료를 받는 또는 후원금을 받는 구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모론을 착각에 의해서 믿는 것하고, 이게 음모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퍼뜨려 가지고 돈벌이에 이용한다 하면은 후자는 이게 범죄의 영역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음모론에 빠지면은 트럼프처럼 되느냐? 트럼프처럼 저렇게 무례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걸 따져봤습니다. 왜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되느냐?
한국에서도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 예컨대 4.16 부정선거가 투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일어났다 하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 광주 사태에 600명이 들어왔다라고,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 또는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은 참 무례합니다. 무례. 자신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막 험담을 하고 그래요. 좋은 유튜브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휘락 TV 안보정론이란 유튜브가 있습니다. 박휘락 씨는 이 군인 출신의 이 안보 관련 교수입니다. 국민대 교수를 하신 분인데, 지금도 국민대 교수죠. 이분이 운영하는 박휘락 TV 안보정론에서 최근 2차례에 걸쳐서 이 음모론의 폐해를 아주 점잖게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점잖은 박휘락 교수가 개탄하는 게, 음모론에 빠진 사람은 왜 이렇게 무례하고 아주 이 말이 거치느냐 하는 걸 다룬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음모론에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 멀쩡한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느냐? 배운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느냐? 첫째, 이 음모론에 빠진다는 게 균형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좀 교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양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무나 음모론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사람을 무례하게 만드는 성품의 이 토양입니다. 그런데 무식한데도 자신은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아주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엉뚱하게도 선민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음모론이 다 엉터리인데 이거는 자기만 아는 비밀이다, 신기하다, 또는 남이 동조해주지 않으면은 자신만이 아는 진실로 해가지고 내가 무식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되면 순교의식이나 사명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고립이 됩니다. 지금 한국의 음모론자들 얼마나 고립됩니까? 그런 음모론을 이야기하면은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래 되면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아, 진실을 가진 우리끼리 서로 소통하자. 그럼 더욱더 사회로부터 멀어지죠. 그래 되면 자연히 외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가까운 쪽부터 공격을 합니다. 평소 친하던 사람부터 공격을 합니다. 지금 한국의 우파를 자청하는 음모론자들은 좌파하고 절대 안 싸웁니다. 아니, 싸우면은 판판이 깨지고 괜히 사람 좋은 동료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공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는 광신 상태로 갑니다. 컬트 상태로 가죠. 컬트로 가면은 사람이 무례하고 무모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파로 미정한 음모론자들은 좌파와는 싸우지 않고 싸울 실력도 없고 우파를 분열시키고 그리하여 우파를 중도 쪽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로 기피 대상으로 만듭니다. 이중의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자들을 방치하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조직의 주도권을 장악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파에서 여러 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당 만드는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4.15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고. 4.15 부정선거는 투표, 개표는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선관위의 말이 맞다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 화부터 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파 운동의 행동대를 자처하면서 맨정신 가진 사람을
밀어내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진영이 다시 살아나려면 스스로 이 음모론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음모론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미국 선거를 거치면서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디선시가 예절이란 말인데, 이번 선거의 의미를 설명할 때 디선시를 써요. 왜 트럼프를 찍지 않았느냐? 트럼프를 찍지 않은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이, 트럼프는 디선시가 없다. 예의를 모른다. 예의를 모르는 인간이라는 그런 비아냥을 많이 합니다. 디선시. 바이든은 디선시가 있는 사람이다. 디선시, 예의. 아까 처음 제가 화두를 던진 게, 왜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예의가 없느냐? 예의가 없느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무례한 트럼프와 그래도 젠틀한 바이든 대결에서 미국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을 떨어뜨린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있지만은 워낙 무례하니까 도저히, 그래서 약 8천만 표를 바이든에게 줘가지고 떨어뜨린 겁니다. 제가 이 디선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 미국에서 이 트럼프와 좀 닮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용공 조작의 메카시 선풍을 일으킨 유명한 조셉 R. 메카시 상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950년에 정부의 수백 명의 소련 간첩이 침투하였다고 폭로해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당시는 한국 정부와 중공군 개입으로 위기감을 느낀 대중을 자극하기 좋은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상원의 관련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조셉 메카시가 그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을 증인으로 불러내가지고 텔레비전 중계하에 지독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오바를 하게 됩니다. 1954년엔 육군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지휘부에 간첩이 침투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니까 육군이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보스턴에서 개업 중이던 조셉 웰치 변호사는 1954년 6월 9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했어요. 메카시는 웰치의 한 젊은 동료 변호사가 공산주의 조직과 관련이 있다면서 캐고 물었습니다. 웰치 변호사는 참다가 반격을 하는데 그게 다 텔레비전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이 순간까지 나는 귀하의 잔인함이나 멋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개량해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반격을 받은 메카시가 놀래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웰치 변호사는 그의 말을 중간에 딱 끊고 화를 내면서 유명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상원 의원님, 이 젊은이를 더 이상 죽이려 들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했잖아요. 귀하는 예의라는 걸 모릅니까? 이게 Have you no sense of decency?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통쾌했던지 그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메카시의 무례한 행태에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의 울분을 대변한 이 한마디가 유명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메카시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지고 메카시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상원이 그를 징계하고 공화당이 그를 추방하였습니다. 3년 뒤 그는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이 메카시의 이 무례함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트럼프에게 물은 거죠. 당신은 예의를 모릅니까? 우리 한국의 음모론자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예의를 모릅니까? 감사합니다.